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제 6월 21일 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조치고요. 두 번째는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규제와 공급을 완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파트별로 한번 분석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시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위한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향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도 이 상생 임대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차 3법 제정 2년이 되는 오늘 8월에 전 월세 대란에 먼저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든 임대차 안정 대책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전공법 대신에 우회로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생 임대인 제도의 참여 대상과 세제 혜택, 시행 기간을 확대하게 됩니다. 상생 임대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은 임대 개시하는 그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셔야 되고 9억 원 이하의 기준시가를 가진 그런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나 향후에 하나의 주택으로 전환 계획이 있는 그런 임대인에게도 이 혜택을 적용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에서 1년을 인정을 하게 됐는데 이전에 2년 동안 거주하는 요건이 완전히 면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위해서는 2년 동안 또 이게 거주해야 되는데 그 거주 요건조차도 면제가 되게 되었고요. 장특공도 적용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 적용 기한은 22년 12월 31일까지인데 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금융과 세제의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현재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액 기준이 4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대출 한도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월세세 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까지 확대가 되는데요. 현재는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되게 되는데 이 한도를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합니다. 지금은 규제 지역 내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그 대출이 회수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 규정이 완화가 되어서 앞으로는 2년 이내에만 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해야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서도 실거주 의무는 입주 가능일부터 실거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택을 팔거나 상속이나 증여할 때까지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은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 적용하는 그 특례를 2024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합니다. 시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그 9억 초과의 주택을 보유한 공시지가 9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대출 보증이 금지가 되게 되었어요. 또한 전세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그 중간에 시세가 상승돼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이 되면 다시 한번 이 전세 대출 보증 기간이 연장을 할 때는 연장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고가주택의 보유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됨으로 하여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현행의 아주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정상화 방안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 50년 초장기 모기지론이 도입됩니다. 노령층을 위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를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절차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연동한 그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과 그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어서 분양 가격을 더 올리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건설 원자재나 가격이 급등한 그런 것을 그 기본형 건축비 같은 거에 적시에 조정을 해서 시세에 맞게 반영을 함으로 통해서 민간 건설사에서 많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이후에도 분양가 상승률이 5% 이내에 그치면 그 공급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재값, 인건비, 땅값이 다 올랐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할 만큼 충분한 상승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이상 오르지 않는 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미흡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정부가 기대한 만큼 공급이 촉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5%의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면 시장이 순간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폐지하는 대신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방향을 택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의 개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와 함께 어제 나온 윤석열 정부 6.21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좀 적용시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미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온화하게 임대인, 임차인, 또 건설사 입장까지 생각해서 나온 대책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고물가의 고금리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좀 잘못 건드렸다가는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방송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